저리가 오리엔탈 원숭아. 조롱의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그거나 지켜. 오리엔탈 원숭이. 라며 놀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의 아빠 ATM 머신이나 지켜. 강도 지켜야지. 조롱의 잔인한 말들이 함께 들려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매일 저에게는 마치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18살이었고 이미 제 유산 때문에 이름 모를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학교 강당 앞에 서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는 뭔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기가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 위로 올라섰어요. 그 순간 마치 모두가 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것처럼 강당은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군더더기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스 정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말을 할 때 강당은 점점 고요해졌고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근에 상금 15만 달러를 받았고 그 상금 전부를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학생들도 저처럼 크게 꿈꿀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었어요. 이 돈은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해 쓸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자 순간 잠잠하다가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제 목소리는 증오의 소음 위를 춤추는 듯 했고 저 자신도 감격에 눈시울이 젖었어요. 카운티 시장님도 오셔서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는 그날의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무서운 무게감이 신나는 저를 묵직하게 누르며 슬픔과 기쁨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동시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작고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무대 위에 섰을 때 제 안에서는 무언가 커져가는 저를 느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 누군가가 저를 작게 보거나 무시하려 해도 결코 제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제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상처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연료로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갈 때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어요. 저에게 상금을 주셨던 구글 에밀리 화이트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받은 상금을 기부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찾아주셨어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구글에서 가고자 하는 길을 너와 함께 가고 싶다는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겁 많은 18살의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증오에 맞서고 어려운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제게서 희망의 빛을 본 듯 했어요. 그날은 제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어요. 인생이 갑자기 완벽해지진 않겠지만 저는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강당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어요. 모든 기회와 지식 그리고 작은 승리를 통해 제 자신이 그들의 모욕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요. 제 꿈은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차이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다른 사람들의 잔인함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제 행동과 용기 그리고 제가 믿는 바를 위해 일어서는 의지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과 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제 목소리가 언제나 들릴 미래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실리콘밸리의 기술 세계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바쁜 아침 학교 공부와 가정의 책임을 병행하려 애쓰던 중 저는 구글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 대회로 알려진 미국의 데프콘 CTF 대회에서 우승 상금 10만 불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구글에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최고 화이트 해커라는 명예도 얻을 수 있었고요. 저는 작고 꽉 막힌 구글의 서버룸에서 어떤 버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작았고 기계들이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제가 그곳에서 몇몇 경력 많은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 문제들을 해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중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디어들을 동원해 문제점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한참 동안 까다로운 소프트웨어 문제에 몰두하고 있을 때 에밀리 화이트님께서 그 방에 들어오셨어요. 구글의 인공지능 AI 분야를 총괄하는 구글 AI CEO로 불립니다. 이 직책은 구글의 AI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총괄하며 현재는 에밀리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에밀리님은 AI 분야의 또 다른 진보를 선보이려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그 파트의 한 부분을 맡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되면서도 호기심이 늘 내면에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버실에 오랜 동안 문제시되어 오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님께서 천천히 방을 둘러보시더니 결국 제 쪽으로 집중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에밀리님께서 그 좁은 서버룸에 계신 동안 저는 동시에 노출된 느낌과 중요한 존재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며 조용히 노력했는데 제 상사들께서는 제 아이디어를 자주 무시하시고 제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에밀리님은 단순히 기술적인 디테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어온 어려움과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저처럼 장애물 속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보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에밀리님의 눈빛을 통해 제 고군분투가 마침내 인정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 가족이 운영하던 소규모 이민자 가업, 즉 가난한 동네에 300대 ATM 기계를 설치해 운영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힘들던 초창기 시절 부모님께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얼마나 힘쓰셨는지를 직접 보았어요. 이제 저는 그 고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제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 배경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특별한 시각을 제공하는 강점임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에밀리님께서 계속 질문을 해주시자 저는 제 경험들을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학과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며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지, 또 무시당한 좌절감과 동시에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감정이 솟구쳤어요. 제 모든 좌절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에밀리님께서 서버룸을 떠나신 후 저는 제 인생이 고난과 노력, 그리고 작은 승리들이 어우러진 한 편의 이야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순간 제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별을 이겨내고 가족의 희생을 기리며 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 더 큰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날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은 뉴욕의 한 고급 투자 클럽 미팅에서 있었어요. 저는 그런 화려한 방에 처음 들어갔어요. 모두가 멋지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는데 저는 그저 평범한 후드티를 입고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 방에서 저는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험,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어색하고 초라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 방은 사업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들로 활기차게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귀 기울이며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ATM 관리의 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금융기관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였는데 저는 제 아이디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들었어요. 최대한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이 오래된 방식대로 계속 가시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가슴은 엄청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 방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몇몇 분들이 눈썹을 올리고 몇몇은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제 말이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제 아이디어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개발한 AI 기반의 새로운 ATM 관리 방식을 말씀드렸어요. 이 시스템은 각 ATM 기계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예측 유지보수 알고리즘을 사용했어요. 거래량을 분석하고 현금이 부족해질 때를 감지하며 사용 패턴과 환경 센서 데이터를 통해 보안 문제의 징후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말과 예시로 설명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실 때 투자자분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가 서서히 사라지고 제 아이디어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완벽한 모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모델은 현금 보충 주기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ATM의 작동 중단 시간을 줄이며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어요. 제 안의 자신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의 말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과거 저를 비하했던 마크라는 백인 동급생의 너 누구야? 이건 애들 장난치던 곳이 아니야 라는 말이 제 마음에 메아리 쳤어요. 그 기억이 제게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동기를 주었어요. 점차 방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조롱과 비웃음은 조용한 존경과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투자자분들이 제 아이디어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미팅이 끝날 무렵 방 안은 처음의 경멸에서 조심스러운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투자자들끼리 서로 속삭이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ATM 관리 방식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미래는 구시대적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이들에게 속한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미팅을 마치고 나올 때 저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자부심과 안도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제 아이디어가 ATM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은행들이 돈을 절약하고 기계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한때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날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의심과 경멸 속에서도 자신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믿으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미팅의 성공 덕분에 제 꿈을 향한 싸움을 계속할 힘을 얻었어요. 아무리 제 성취가 자랑스러워도 조롱과 무시도 동시에 항상 제 뒤를 따랐어요. 큰 아이디어와 성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런 조롱은 가능한 한 무시하려 애썼고 제게 중요한 것은 공부라는 것을 알고 집중했어요. 그럴 땐 도서관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고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풀었어요. 수학은 어렵더라도 저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조용히 연필을 들고 때로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어려운 방정식을 풀면서 집중했어요. 숫자들의 논리와 명확한 답이 외부의 잔인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큰 위안을 주었어요. 저의 수학 선생님인 맥킨 선생님은 제 인생의 큰 축복이셨어요. 맥킨 선생님은 MIT를 졸업하신 분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제 안의 재능을 알아보셨어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 공부를 주의 깊게 봐주시고 제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라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저는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고 15분 만에 해결했어요. 그땐 저는 저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었어요. 문제를 풀고 나서 교실의 친구들과 맥킨 선생님의 얼굴에서 놀라움이 가득한 표정을 보았어요. 그 순간은 제 학교 생활의 어두운 복도 속에서 반짝이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제가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러나 제 성공을 모두가 축하해 주진 않았어요. 종종 제 성취가 무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졌어요. 학교는 더 부유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부 사람들은 저를 항상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은 정말 쓰라린 현실이었어요. 그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은 별반 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루는 도서관에 책을 보고 있던 중 에밀리 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는 현재 구글이 하고 있는 AI를 더 발전시키고자 구글은 향후 25년 동안의 AI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델인 제미나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는 구글의 AI 원칙을 바탕으로 개발되어 더욱 향상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구글은 AI 기술의 발전과 책임 있는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분야의 프로젝트 팀에 합류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듯 기뻤습니다. 어느 날 구글의 한 연구실에서 젊은 엔지니어 제임스라는 팀원들과 함께 AI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모델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틀을 깨고 인간과 같은 창의력과 이해력을 갖춘 AI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저와 그의 팀은 먼저 전 세계 AI 연구 동향을 분석하며 구글의 AI 원칙에 입각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연구실의 회의실은 밤낮 없이 아이디어와 데이터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알고리즘의 씨앗을 발견하였지만 맞추지 못한 퍼즐 한 조각을 저를 통해 해결해 가고 있었어요. 팀은 이를 제미나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고 제미나이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능과 성능을 보여주며 데이터 분석부터 자연어 처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자 제임스와 팀원들은 실험실을 넘어 실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각종 산업 분야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제미나이를 실전에 적용해 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이는 곧 성공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결국 제미나이는 구글의 미래 비전인 책임 있는 AI 발전의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단기간에 AI의 혁신을 이끌어갈 기초를 다진 제미나이는 저와 제임스 그리고 팀원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상용화를 위한 제휴 파트너사의 물색에 나섰고 그 회사에는 보스톤 다이나믹스, 스탠다드 보트, 스탠다드 로보틱스 AI, 핑거 AI 등의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그들 회사를 심사하는 자리에서 고등학교 때 저를 조롱하던 마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 눈이 동그래지며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보스톤 다이나믹스를 대표해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를 아는 채 할 수가 없었어요. 조롱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아는 채 하는 순간 그 회사에 타격이 갈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간됨이 싫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스톤 다이나믹스와 핑거 AI가 최종 결선에 올랐을 때 핑거 AI를 선택합니다. 이건 복수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의 성공으로 저는 높은 직위와 굉장한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집에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생계를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로서 저는 부모님께서 매일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보았어요. 아버지는 예전에는 강하고 활기차셨지만 지금은 피부암으로 인해 아주 작은 일도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니도 허리 통증으로 인해 힘든 일은 못하셨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임대료와 높은 의료비 부담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어요. 비록 집안의 생활이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한 가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가족이 치른 희생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가 너는 절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부모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겪은 고난을 떠올리며 더욱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어떤 장애물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매일 저는 제 도전을 마주하며 언젠가는 제 노력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순간마다 저는 제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세상이 어둡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제 목표를 바라보며 그 고통을 힘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젠가는 괴롭힘과 불공정함 그리고 집안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저의 AI와 금융기술 분야에서의 돌파구는 제가 상상도 못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과소평가되던 제가 드디어 제 기술을 통해 제 삶은 물론 오랫동안 편견에 시달린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이미 구글 해킹 대회에서 우승했었고 AI의 혁신을 주도했고 저의 위상은 전과는 달랐어요. 백인 학생들을 우대하는 편견 때문에 제가 진정한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자리에서 우뚝 선 건 가난한 부모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승리는 씁쓸했지만 저를 새로운 도전의 길로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작은 방에서 수많은 밤을 코딩하며 보냈어요. 집에서 오래된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그것들이 제 결심의 배경음악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가난한 지역에 300대 ATM 기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기술과 수학에 대한 열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결심했어요. 저는 ATM 관리 방식을 혁신할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 아이디어는 각 ATM 기계에서 나오는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TM이 언제 현금이 부족해질지, 언제 정비가 필요한지, 심지어 보안 문제의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코드를 작성하며 제 아이디어를 테스트했어요. 매 한 줄의 코드에는 ATM 기계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제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패턴을 파악하고 현금 보충 일정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ATM 기계의 다운타임이 줄어들고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제가 처음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화면에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숫자들을 보며 현금 부족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그 순간은 제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이 돌파구는 저희 가족 사업을 당장의 위기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여러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의 관심을 받게 했어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던 은행들이 저의 프로젝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과 미팅 초대장이 이어졌고 곧 저는 제 아이디어를 업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글로벌 경제 포럼에서 발표할 때였어요. 큰 청중 앞에서 저는 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렸어요. 실시간 분석을 통해 ATM 운영을 최적화하는 방법과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 디지털 금융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 발표는 청중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많은 분들의 얼굴에 이해와 흥분이 번지는 것을 보았어요. 제 혁신적인 접근 방식 첨단 IT 솔루션과 전통적인 ATM 운영을 결합한 방식은 금융 커뮤니티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혁신적인 단계로 평가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 밤늦게까지 코딩한 시간, 그리고 괴롭힘의 고통이 모두 보람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결심과 노력으로 깊은 편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 AI 시스템을 개발한 여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만이 아니라 편견과 도전을 극복하고 제 자신과 타인에게 증명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저는 MIT에 합격한 후 코딩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 인생이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술과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지만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았어요. 졸업 후 첫 해외 파견을 포기하고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근면, 인내, 그리고 희망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지역 사회에 보답하고자 하는 뚜렷한 사명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고향의 익숙한 풍경과 소리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성장했지만 어린 시절의 고난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첨단 AI와 코딩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기술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며 코딩을 어떻게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지 직접 보여드렸어요. 그 교실에 들어갈 때 저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아주 쉬운 예시와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가장 어린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어요. 데이터 한 조각 한 조각이 마치 기계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단서와 같다고 설명드렸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호기심과 흥분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노력이 정말 가치 있었다고 느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날들은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고향의 어르신들께서 오랜만에 만난 저를 마치 잃어버린 아들처럼 반겨주셨어요. 제 가족의 고난을 기억하며 한 분 한 분 따뜻한 말씀과 미소로 저를 맞아주셔서 제 뿌리와 다시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옛 친구들과 어릴 적 자랐던 작은 동네도 방문했어요. 그곳의 모든 구석이 어린 시절 품었던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동시에 에밀리 화이트님께서는 당신이 구글에 이룩한 업적을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제가 겪은 어린 시절 차별의 쓴맛과 그 고난을 극복하며 혁신을 이루어낸 달콤한 승리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아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하던 어려운 날들과 제 아이디어와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순간들을 보실 수 있었어요. 동창 모임 중 TV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제 투쟁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명한 토크쇼 인터뷰에 출연해 저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제 여정을 나누었어요. 저는 가족과 제 미래를 위해 싸웠어요. 이는 저를 비웃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았고 전 세계에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각각의 메시지가 제 이야기가 희망과 끊임없는 결단력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오늘날 저는 제 여정을 돌아보며 열정과 노력, 그리고 한결같은 자기 믿음이 아무리 힘든 시작도 성공의 유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제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서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크게 꿈꾸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기를 원합니다.